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분이 우울한 아침이죠.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4.61%인가 하락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30년간 이 바닥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하는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하루였다. 아직도 높은 변동성이 이 주가 하락을 목을 죄고 있다. 그렇죠. 지상군 투입. 이로 인한 유가와 금리의 상승, 유가보다는 금리의 상승이 시장의 얕은 심리, 불안한 심리를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10년, 20년, 30년, 10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절단을 내고 있는데 괴로운 아침입니다. 그러나 결국 길게 보면 바닥을 찾아갈 때 한 것 같아요. 공이 위에서 쿵 떨어지면 올랐다 올라내렸다 차츰차츰 이렇게 반동을 찾으면서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지금 앞쪽 정도이다. 곧 있으면 변동성이 좀 줄고 바닥을 찾으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나타날 것이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도 변동성이 죽지 않는 모습. 그만큼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이 많고 시장이 취약하다. 수급도 취약하고 심리도 취약하고 모든 게 다 취약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입꼬리 조심하자, 미국에 올랐지만 우리는 그 전날 올랐기 때문에 입꼬리 조심하자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치고도 기분이 좀 더러운 찝찝한 그런 하루, 아주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어제 우리가 미리 선빵 맞았죠. 미리 어제 선빵 맞아서 장이 무너졌는데 물론 오늘도 아침에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시 복구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위안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항상 먼저 움직인다. 먼저 선빵을 맞았다.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곧빠뜨리지 마시고 견뎌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도 여기서는 용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견디는 거죠. 견뎌서 반등에 오기를 기다리고 시간이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 아닙니까? 대신 내가 가진 종목이 견디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죠. 거기가 핵심,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 종목을 어제 보고 또 보고 견디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을 해봅시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오늘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0.32 다우, 나스닥이 2.43, S&P 1.43. 네, 장 거의 시작하자마자 올랐다가 나머지 다 토해냈죠. 네타우냐가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방송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우르르 물량이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 이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모든 국가는 다 좋았죠. 니케, 상해,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올랐는데 결국 미국 시장이 약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비 12.3%나 상승을 했다. 10개월 내 최고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이 너희 FOMC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 위기다. 약하다. 근데 FOMC는 아니다. 우리는 스트롱으로 본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누구 말이 맞을 것이냐. 저는 제이미 다이먼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미국에서 발표된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FOMC가 맞는 거죠. 신규 주택 판매가 12.3% 오를 수가 있습니까? 19개월 내 최고.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고 뭔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표는 너무 좋고 어떤 지표는 또 제이미 다이먼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제이미 다이먼 말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주저앉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의 문제를 지나서 금리가 장기간 고공행진으로 장기금리 상승이 오래된다면 결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은 현장에서 그걸 봤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FOMC 말을 또 들으면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긴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 네타냐후가 우리는 지상군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지 않았는데 유가는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지 않았어요. WTI 1.74 85달러를 넘었는데 그렇게까지
급등을 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에서 발생을 했죠. 미국 금리 2년짜리 5.119, 4.8bp 상승, 10년물이 4.95, 11bp, 20년은 10bp, 30년은 10.9bp.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두들겨 맞았다. 여기 알파벳에 또 한몫을 한 거죠. 알파벳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그 전분기는 29%인가 28%인가 상승했는데 이번 분기는 22%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 경향이 꺾였다. 이것 때문에 알파벳이 오늘 9.68%나 두들겨 맞으면서 성장주들에게 또 치명타를 가하는 여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매그니피션트인지 뭐 그 종목들 중에서 알파벳이 박살, 마이크로소프트는 굿. 이제 내일 아마존이 남아있죠. 오늘 발표된 메타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타 한번 봅시다. 메타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예상은 335.7억 달러인데 341.5억 달러. 매출도 올랐죠. 그 다음에 EPS도 3.64달러를 기록할 거로 봤는데 4.39달러까지 EPS가 올라간 거죠. 이러한 사실로 해서 메타가 장외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한번 봅시다. 메타 플랫폼스는 4.17%, 지금 장외시장에서 계속 바뀌지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오늘 정도 두들겨 맞으면은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 장외시장에서 오르고 있죠. 3.96%. 정규장 시장에서 4.17%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 시장에서 3.96% 상승을 한 모습. 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또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메타 플랫폼스라도 시장의 심리를 잡아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3분기 GDP가 5%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정말 미치겠네요. FOMC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제미 다이먼 같이 현실 프론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갈등이 한쪽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UAW, 포드와 잠재적 합의 도달했다. 파업 종료를 암시했다.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6.99달러에서 9.99달러까지 요금을 40% 올릴 것이다. 애플도 맛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이젠 뭐 스트리밍 서비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격 정책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끝장면이라는 거죠. 애플도 혁신과 변화가 없다. 물론 뭐 노트북 PC 곧 엄청 빠른 속도는 새로운 것을 맥북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스피드는 이제는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는 혁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접든지 휘든지 감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오든지 애플도 죽어간다. 메타와 IBM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다.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 주요 경제지표 한번 쭉쭉 봅시다. 제가 5시 되면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마 이 인베스팅닷컴을 보는데 인베스팅닷컴이 아마 10분 정도 레깅이 있을 것 같아서 숫자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25% 강세. 국채금리 이야기했죠. 한국 국채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4.259. 어제 1.4bp 하락을 했네요. 3년짜리 한번 볼까요? 4.032. 2.5bp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국채 3년, 한국 국채 10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3년 4.032, 10년 4.259. 이 정도 수치는 암기를 하셔야죠. 종목들 간단하게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1.89% 하락 212달러. 어제 이제 에코프로 관련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무너졌죠. 엄청나게 무너지던데 뭐 원인은 하나죠. 시장 자체의 전망성이 없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IR에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포스코 퓨처엠 실적도 별로이고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네, 선대인 박순혁에 대한 방어 논리가 참 구차한데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확진 평양에 빠지면 주식은 박살이 납니다. 매니저 중에서 1년 동안 너무 잘한 매니저가 그 다음에 잘한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확진 평양.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 경력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언제 이 많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오랫동안 정말 정식으로 일을 하면 많이 보고, 우리가 이제 김현수하고 한병화가 승리자다 어때 어제 이제 그런 댓글도 달리는데, 물론 저는 그분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안 친한 사람 얼굴만 아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거죠.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고 보는 건데, 하수는 방향성을 봅니다. 시장의 방향성. 올라가니 내려가는지. 지금 선대인과 박순혁이는 방향성만 보는 거죠. 고수는 변동성을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대꾸 밖으로 내려오겠다. 이 변동성을 보는 건 고수이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김현수나 한병화는 오랫동안 이 시장을 본 거죠. 응? 오랫동안 봐서 이 변동성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수는 선대인과 박순혁이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보는 거죠. 이건 하수라는 거죠. 주식에서 잘한 사람은 변동성을 죽이는 매니저가 최고의 매니저죠. 잘 맞춘 매니저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잘 맞춘 시니어들이 2년을 내 가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런 면들 좀 이해를 하시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2차 전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업종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애플은 1.4% 하락, 엔비디아가 박살냈죠. 4.19% 하락. 오늘 우리 HBM 그동안 어제도 잘 버티고 좋았는데 오늘은 좀 토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 토해내면 줍줍하셔야죠. 토해내면 줍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이런 애들 이런 종목들 다,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 내려오면 줍줍을 좀 하자, 분할 매수를 하자. 저는 그게 생각이 변함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네, TSMC도 4.46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4, 메타만 장외시장에서 3.96 상승, 비트코인도 34,000달러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번 장의 최고의 승위너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시장이 하도 우울해서 제가 이제 반대로, 야, 대체 반등의 조건은 뭐가 나타나냐,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고 참말하고 하고 견디라는 이 말을 믿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반등의 조건은 대체 뭐냐, 이 부분을 나름대로 여러 애널리스트 이야기들을 짜집기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상승했는데 유가가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 미국 국채의 고금리 행보가 11월 중 단기 분수령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변수 및 이벤트를 정리하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우선 중동 리스크 약화에 따라 유가 불안이 차츰 해소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진입은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남아있지만 확정 기존은 리스크는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네타냐후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시나리오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금리도 경기 사이클로 보면 이제 하락 사이클에 도래한 거 아니냐. 미국 경기와 금리의 동반 둔화 가시성이 있다. 가시화가 전망된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원인은 인플레이션 및 수급 우려도 있지만 예상보다 강한 경기도 한몫을 하고 있죠. 금리가 물가와 성장의 함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사이클도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경기가 꺾이면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3분기 GDP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리더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한 고용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미국 경기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4분기부터는 성장 둔화가 감지될 공산이 높다. 4분기부터. 그러면 금리는 함께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성장, 경기가 금리 간의 본격적인 동방 둔화 현상이 11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강조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지표 둔화 여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건데, 향후에는 이런 고용도 지표가 갈수록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20만 건, 22만 건으로 좀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19만 건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과 연관이 높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하락 트렌드로 가면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4분기 11월 달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는 세 번째 긍정적 이유는 11월 FOMC에서 비둘기,
지금 겉은 매인데 매둘기가 있는데 매인데 이제 속으로는 비둘기가 될 가능성. 이제 한 번 정도는 코멘트를 비둘기로 날려줄 가능성. 12월 3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걸쳐서 하는데 기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브레이크를 걸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 새로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미 연방정부 폐쇄 리스크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있습니다. 11월 중국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고 11월 중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고 긴축발작 징후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긴축발작. 지금이 긴축발작이죠. 긴축발작이라는 것은 금리를 갑자기 많이 올리면서 나타나는 경제 침체 현상, 주가 박살나는 현상을 긴축발작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중국 185전지 또 쏟아냈죠. 중국은 제가 엑스트라 덤이라고 생각했죠. 핵심은 아니다.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처럼 중국이 뭐가 좋다고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 그 부분은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다. 또 어제 화장품주가 날라가죠. 네, 광군제 때문에 중국에서 잘 팔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믿지 마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경기 사이클 자체가 4분기 9월까지 좋았는데 10월도 나쁘진 않지만 11월부터는 꺾여 내려올 것이다. 금리 내려올 것이다. 전쟁만 좀 안정이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11월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한 일주일간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디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저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아침 미국발 주가 하락은 또 한 번 강한 충격으로 한국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선빵을 맞았던 거죠. 제가 일부러 선빵이라고 강하게 썼습니다. 영풍재지가 오늘부터 거래가 되게 되죠. 미수, 신용, 온갖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장의 센티를 박살낼 겁니다. 중국발 185조 추경 예산, 알파벳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메타 플랫폼스가 좋은 걸 냈으니까 시장을 또 브레이크 역할을 할지도 모르죠. 신용융자가 잔고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작년에 주가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17조, 18조 바로 위까지 있네요. 과정이 순탄하지 않지만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것은 반등 시점에서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제 피할 시기도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전히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약물고 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약물고 견디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인버스를 치기에도 좀 늦었죠. 이미 쳤어야 되는데 인버스도 치기 좀 늦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났지만 또 그 안에서 찾아보면 또 좋은 요인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반영되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여러분들 너무 콧바뜨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저희 카페에 장 후반에 또 점심 먹고 와서 시장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또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시장 전망, 다음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 또 제가 보는 반등 시에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법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여기 카페로 주소를 치고 들으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 카페로 들으십시오. 관심 종목을 찾으신 분들 이 카페로 들으십시오. 저희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이 약물고 잘 버팁시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4잔 마셨다고 저한테 쪽지가 왔더라고요. 본부장님 커피 4잔 마셨습니다. 저도 어제 한 3잔 마신 것 같아요. 괴롭고 힘들죠. 네, 여의도에 지금 피가 찍찍 납니다. 펀드 매니저들 올해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다 바뀔 거다, 갈릴 거다 이런 공포감이 또 확산이 많이 되죠.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렇게 골이 깊어야 또 산이 높아지는 거죠. 네, 등산이라는 것은 또 높은 산을 올라가도 즐거운 거죠. 네, 즐거움을 찾읍시다. 네, 여러분 장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잊지 마시고 잘 버팁시다. 화이팅! 내일 뵙겠습니다.